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토폴로지, 유상수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챕터 2의 섹션 22, 쿼션 토폴로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쿼션 토폴로지의 연장선으로서 매니폴드를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지는 않지만 유상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저희가 항상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은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특별히 매니폴드 중에서 가장 단순한 2디멘셔널 매니폴드를 배우게 될 텐데요. 디멘전이 2라는 것은 제가 디멘전이 1이면 라인을 말하는 것이고 디멘전이 2면은 이런 공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디멘셔널 매니폴드를 특별히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2디멘셔널 매니폴드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매니폴드 정의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매니폴드 또는 다양체라고 하는데 이 매니폴드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디멘전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공면이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통 매니폴드를 M으로 표현하고 디멘전이 2이기 때문에 여기다 2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2디멘전al 매니폴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여기에 이무의 점 X에 대해서 그죠? 여기 각 포인트 이무의 점 X에 대해서 이 X가 적당한 네이버후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X를 포함하는 오픈셋이라는 거죠. 그 오픈셋이 R2의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준 R2와 호메오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적당한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줍니다. 네이버후드를 줘서 이 안에 있는 이 네이버후드 부분이 R2의 스탠다드 토폴로지는 R2와 호메오피하다. 이 경우에 이 공면을 저희가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2디멘셔널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 R2와 호메오피하다란 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R2 평면 위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1인 원 있죠. 유닛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유닛 디스크가 있는데 이 유닛 디스크하고도 호메오피하다 같은 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R2 자체가 이 유닛 디스크와 호메오피하기 때문에 이 유닛 디스크하고도 호메오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 X에 대해서 저희가 R2와 또는 R2 안에 있는 유닛 디스크, 유닛 오픈 디스크죠. 바운드리가 빠져 있는 그것과 호메오피하는 네이버들을 항상 잡을 수 있으면은 그것을 저희가 2디멘셔널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이런 모델을 생각해 볼까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공면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면이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점에서 한번 볼까요? X가 있고 여기에 또 X'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X'에서는 저희가 이 R2하고 호메오피한 네이버들을 잡을 수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잡아서 이 네이버들을 취하게 되면은 이건 R2하고 호메오피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R2와 호메오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쪽 부분은 네이버두면 이것과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지금 날개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고 또 이 뒤쪽에 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볼까요?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부분을 그려보면은 이런 거에다가 지금 네이버후드가 이쪽 면으로 또는 이쪽 면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X라는 점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X를 포함하는 아무리 작은 네이버후드를 그려도 지금 R2 평면처럼 돼 있지 않고 거기에 날개가 하나 더 달려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R2하고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메인 폴드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R2와 혼합한 네이버후드를 찾을 수 없는 점 X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메인 폴드가 아닙니다. 매니폴드 약자를 보통 MFLD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니폴드가 안 되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니폴드들이 있으면은 이 2디멘sional 매니폴드들을 저희가 일단 몇 개를 한번 예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나온 것이 스피어 S2가 있었고 또 토로스가 있죠. T2 토로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블 토로스 또는 프로젝티브 플랜 또는 클라임 바틀 이런 것들이 다 2디멘sional 매니폴드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위에 라인은 저희가 오리엔터블이라고 했고 밑에 라인은 넌 오리엔터블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디멘sional 매니폴드를 저희가 크게는 오리엔터블과 넌 오리엔터블 두 개를 나눠서 구분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넌 오리엔터블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서피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각 점에서 이 서피스의 위쪽과 이 아래쪽 이걸 구분을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서피스의 한쪽 면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반대쪽을 저희가 파란색으로 칠하면 지금 스피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은 항상 빨간색으로 이 안쪽은 항상 파란색으로 칠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색이 겹치지 않고 전체를 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서피스의 안쪽과 바깥쪽 또는 위와 아래 한쪽 면과 다른 면 이렇게 색을 나눠서 칠할 수 있으면 이것이 오리엔터블입니다. 근데 넌 오리엔터블 서피스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메비우스 밴드 들어보셨나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메비우스 밴드는 한쪽 면으로 제가 색깔을 칠하게 되면은 이것이 특정한 선을 따라서 돌아오면은 안쪽 바깥쪽이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지어서 색을 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넌 오리엔터블 서피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메비우스 밴드를 한번 볼 텐데요. 메비우스 밴드가 대표적인 넌 오리엔터블 서피스인데 먼저는 저희가 여기 띠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속이 무언가로 채워진 띠인데 속이 채워져 있는 띠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디스크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붙일 텐데 옆면을 따라 붙일 거예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붙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일 때 지금 평범하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마주보는 것을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그대로 붙일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붙은 자국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애널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안쪽과 바깥쪽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오리엔터블 맞죠? 그래서 이런 띠,
그죠? 꼬이지 않은 이 띠를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것은 오리엔터블입니다. 만약에 붙일 때 저희가 이쪽을 반대로 이렇게 해서 붙인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왼쪽에는 올라가는 방향을 오른쪽에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붙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띠를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띠를 붙이죠. 근데 붙이는데 화살표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뒤집어야겠죠. 뒤집어야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살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이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이제 뒤집혔으니까 이쪽도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붙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메비우스 밴드라는 거예요. 메비우스 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비우스 밴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를 칠했잖아요. 이것을 저희가 한쪽 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표를 이 띠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바퀴 돌고 오면은 갑자기 이 화살표 반대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이 면을 기준으로 한쪽과 다른 쪽 면을 제가 구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메비우스 밴드의 특징인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non orientab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메비우스 밴드는 non orientable 매니폴드의 한 조각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밖에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한다면은 메비우스 밴드는 non orientable입니다. 그리고 어떤 서피스가 만약에 non orientable이면은 그 non orientable 서피스는 이 메비우스 밴드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 만약에 이런 서피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투디멘sional 매니폴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 점이 있는데 이 한 점이 만약에 이제 non orientable이면은 이 한 점을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실제로 오리엔테이션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이 곡면을 따라서 이것이 한 바퀴를 돌고 왔더니 처음에는 이쪽으로 향하던 화살표가 나중에는 이쪽으로 뒤집혀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 라인 위를 이 서피스 위에서 이 라인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서피스를 따라서 만약에 저희가 이 라인을 그려보면은 이 라인을 이렇게 그리는데 문제는 이게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위아래가 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선가는 이 곡면이 이렇게 서로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런 메비우스 밴드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서피스가 non orientable이다. 그 말은 그 안에 메비우스 밴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non orientable surface는 반드시 메비우스 밴드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connected sum이라는 겁니다. 이 connected sum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서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M1하고 M2가 있는데 이 두 서피스가 있으면 이 두 서피스를 하나의 서피스로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1과 M2를 커넥트 좀 한다. 그럼 샵 기호를 써서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서피스 두 개를 붙일 건데 어떻게 붙이냐면은 이 서피스에서 적당히 어떤 디스크를 꺼내요. 경계선은 놔두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워요.
그럼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 구멍을 따라서 저희가 어떤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연결을 시켜줘요. 파이프를 따라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것을 저희가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핸들을 붙여서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터널이 생겼죠. 이것을 커넥트섬이라고 하고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서피스가 이렇게 양쪽으로 왔는데 가운데 원래 이런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터널을 따라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딱 지우면 이런 형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부드럽게 이어준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두 서피스의 커넥트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이 서피스 중에서 오리엔터블 서피스가 있고 넌 오리엔터블 서피스가 있는데 오리엔터블 서피스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이 스피어입니다. S2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순한 것이 토러스라고 하는 T2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 토러스 두 개를 커넥트섬을 할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토러스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 토러스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커넥트섬 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죠. 여기에 디스크를 양쪽에서 구멍에서 떼내서 이렇게 붙여준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얻어진 것이 지금 이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토러스 하나와 토러스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이를 터널로 이렇게 이어줬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더블 토러스라고 합니다. 토러스가 두 개가 있죠. 토러스와 토러스를 커넥트섬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n개의 토러스를 붙일 수가 있겠죠. 하나, 둘 해서 이렇게 n개의 토러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을 지너스 N 토러스라고 합니다. 이 토러스를 만들 때 쓰는 이 구멍 있잖아요. 이것 하나를 지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너스가 n개 있어서 지너스 N 토러스라고 하고 그런 경우는 토러스를 n개만큼 커넥트섬 했다 해서 이렇게 샵 위에 n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오리엔터블 서피스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리엔터블 서피스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종류의 오리엔터블 서피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터블 서피스는 이 반드시 이 중에 하나일 텐데 어떻게 매치가 되냐면 내가 지너스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건 지너스가 0인 경우고 지너스가 1인 경우 지너스가 2인 경우 이건 지너스가 n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오리엔터블 서피스가 있으면은 그것의 지너스가 뭔지 알면은 이 그림 중에 어떤 것이 되는지 제가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리엔터블 서피스들이고 이번에는 넌 오리엔터블 서피스를 보겠습니다. 넌 오리엔터블 서피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프로젝티브 플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2라고 하고 또는 RP2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간단히 P2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티브 플랜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조금 후에 다시 배우기로 하고 이것은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3차원 유클디안 공간에 3차원 공간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겹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3차원에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꼬아서 그린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만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매니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프로젝티브 플랜을 두 개를 커넥트섬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죠. 이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클라인바틀과 동일합니다. 클라인바틀 약자로 KB라고 쓰는데 이것과도 동일한데 이 클라인바틀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병은 병인데 지금 끊겨 있는 데가 없는 거죠. 다 부드럽게 이어졌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로는 3차원에 그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원래는 4차원에 있으면은 서로 면이 닿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은 논 오리엔터블이잖아요. 이쪽으로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안팎이 구분이 없죠. 병 안과 밖이 구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non orientable 이기 때문에 생긴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P2를 프로젝티브 플랜을 M번 커넥트 쓰면서 만든 이런 형태도 있겠죠. 그래서 non orientable surface는 지금 여기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orientable surface는 이거 외에는 없고 non orientable surface는 밑에 거 외에는 없으니까 모든 종류의 surface, 2디멘sional manifold는 반드시 이 중에 하나로 딱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다 끝났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스피어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피어 S2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꽉 찬 디스크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꽉 찬 디스크가 있다고 할 때 지금 방금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이 아크하고 이 아크를 이렇게 화살표를 칠했다는 말은 이 방향으로 붙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이 점과 이 점을 서로 이렇게 붙이겠다, 아이덴티파이 시키겠다.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도 똑같이 아이덴티파이 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휘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조금 더 명확하죠? 저희가 이 점과 이 점을 서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도 서로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만한 이 아크와 이 아크를 같은 방향으로 해서 붙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죠? 스피어가 나오죠. 그래서 스피어는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프로젝티브 플랜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티브 플랜 같은 경우는 제가 P2, P의 약자로 P2라고도 하고 또는 RP2란 말도 씁니다. 왜 그러냐면 리얼 스페이스에서 하는 것 때문에 리얼 프로젝티브 플랜이라고 해서 RP2란 말도 쓰긴 하는데 저희는 P2라고만 쓰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스피어 만드는 것과 아주 유사한데 차이점은 스피어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붙였죠. 그런데 프로젝티브 플랜은 이것과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여기 점이 하나 있으면 이 점하고 같은 점을 위에서는 이 점하고 해서 붙여서 스피어를 만들었다면은 이번에는 이게 이 화살표의 시작 방향이니까 여기 화살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아이덴티파이 시킵니다. 이 점은 이 점과 아이덴티파이 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마주보는 점 제가 그것을 엔티포달이라고 하는데 엔티포달 포인트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겠습니다. 프로젝티브 플랜은 저희가 non orientable이라고 했었는데 왜 non orientable이 되는지 볼까요? 그러면 이게 메비우스 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여기 파란색으로 칠한 이거 있죠?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 부분만 보면 어떻게 되나요? 띠가 있는데 이 띠를 지금 여기 이 방향으로 근데 위에는 이 방향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을 양쪽 마주보는 변을 붙이되 지금 한 바퀴 돌려서 붙였죠. 이게 반대 방향이니까 그게 바로 메비우스 밴드였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티브 플랜은 메비우스 밴드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non orientable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티브 플랜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피어인데 x하고 여기 마이너스 x 이 말은 엔티포달 포인트를 말해요. 그러니까 x와 정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x가 여기 있으면은 이 원점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있으니까 여기 있겠죠. 이 두 점을 아이덴티파이 시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말은 이것과 마주보는 점을 같은 점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프로젝티브 플랜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티브 플랜 P2는 스피어 S2에서 서로 마주 보는 점끼리 아이덴티파이 시켜서 얻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한 것이 어떻게 이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구에서 이 적도를 중심으로 이 위에 반구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반구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여기 반구 밑에 있는 부분, 이 밑에 있는 이 점들은 제가 지워버려도 상관없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 붙일 거니까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쪽으로 같이 대응되는 붙여진 이 점은 살아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디스크만 남게 되겠죠? 위에 반구에 해당되는 디스크만 남게 되는데, 근데 이 디스크에서 한 가지 저희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이 경계선에 있는 이 점들끼리 붙여야 되는 것만 남았죠. 이 경계선에 있는 점들끼리 또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게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계선에서 마주보는 점끼리 붙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프로젝티브 플랜이었죠. 그러니까 프로젝티브 플랜은 디스크에서 양쪽 마주보는 바운더리를 아이덴티파이 시킨다는 말이나 스피어에서 전체적으로 마주보는 X와 X의 엔티포달 포인트를 아이덴티파이 시킨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로젝티브 플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러스를 볼까요? 토러스 T2입니다. 이것은 도너스가 있으면 그 도너스에 속을 비워있는 도너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각형에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붙이게 되고, 또 이쪽 면과 이쪽 면을 같은 방향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파란색을 붙이는 면이 이렇게 붙여져서 나온 게 있고, 이 녹색을 따라 붙이면 또 이렇게 붙여서 나온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것이 토러스입니다. 그래서 토러스는 비교적 간단하게 저희가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클라임 바틀을 그려볼까요? 클라임 바틀 KB라고 하고,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프로젝티브 플랜 두 개를 커넥트스한 겁니다. 그럼 클라임 바틀의 정의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 마주보는 면을 같은 방향으로 붙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두 면은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서로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러스하고 다른 점은, 토러스는 마주보는 그 옆면도 같은 방향으로, 또 위아래도 같은 방향으로 붙였잖아요. 그런데 클라임 바틀은 한쪽은 같은 방향, 한쪽은 다른 방향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티브 플랜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 잘라내면 메비우스 밴드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클라임 바틀은 non orientable이네요. 메비우스 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n orientable이 됩니다. 그럼 이거 만드는 과정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붙였잖아요. 이 파란색으로 붙인 부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녹색으로 이걸 따라서 붙여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위로 해서 바로 붙일 수는 없는 거죠. 트러스처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같은 방향에 바라보기에 중간을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서 붙이려면은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차원에서는 이걸 그릴 수가 없습니다. 3차원에서는 그릴 수가 없어요.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차원에서 그렸다고 하고 이것을 맞춰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방향으로 이걸 붙였습니다. 이것이 클라임 바틀입니다. 그래서 클라임 바틀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있고, 이 밖에서도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안팎이 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뚜껑은 없는데 물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 배터리 어떻게 프로젝트 플랜 두 개를 커넥션한 것과 같은지 이 부분 한번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프로젝트 플랜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프로젝트 플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과 이것을 마주보는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 두 아크를 붙이게 되면 프로젝트 플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커넥트섬을 하려면은 이거 두 개를 커넥트섬 하려면 먼저는 이것의 안에 어떤 디스크를 잘라내는 거죠. 디스크를 잘라낸 후에 그런 다음에 이 바운더리를 따라서 제가 붙인 거잖아요. 여기 프로젝트 플랜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P2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디스크를 잘라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디스크를 굳이 여기다 그리지 않고 이것을 좀 이동을 시켜서 여기 끝점, 이 점이 닿게끔 디스크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린 것이 이것과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젝트 플랜이 있는데 제가 디스크를 지금 잘라냈는데 특별히 이 디스크가 이 끝점과 이 끝점을 포함하게 잘라냈죠. 그러면은 이 끝점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걸 펼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플랜을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잘라낸 디스크를 따라서 저희가 터널을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핸들을 붙이는 건데 이 핸들을 붙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면 이 경계선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했잖아요. 이 화살표를 따라서 붙이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죠. 이 화살표를 따라서 붙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디스크가 이렇게 가고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가겠죠. 색깔을 칠한다면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이 그리고 이쪽에 오는 것이 각각 이것과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프로젝트 플랜 두 개를 커넥션 한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이미 검은색은 붙였으니까 이제는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 녹색을 따라서 이걸 자르겠습니다. 그럼 녹색 따라서 잘랐는데 원래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붙여서 원래는 붙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 녹색을 따라 붙여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밑으로 밀어버리겠습니다. 밑에 놓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제가 여기다 놓는데 한 바퀴 지금 이렇게 뒤집혀졌죠? 이렇게 뒤집혀서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이쪽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뒤집어졌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서로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이 부분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녹색은 어떻게 되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디스크가 나오죠. 이런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말한 이 클라이언트 배터리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프로젝트 플랜 두 개를 커넥트성 하면은 클라이언트 배터리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블 토러스를 해보겠습니다. 더블 토러스 두 개를 커넥트성 한 거죠. 그럼 비슷한 방법으로 여기 토러스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토러스가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게 같은 방향으로 붙이고 여기도 같은 방향으로 붙이죠. 여기도 같은 방향으로 붙이는데 왼쪽에 있는 토러스하고 오른쪽에 있는 토러스는 별개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부호를 전혀 다르게 썼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방향으로 왼쪽에 있는 토러스가 2가지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토러스가 2가지 화살표, 총 4가지 화살표 방향으로 붙이면 되는 건데 그런데 커넥션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 디스크 부분을 빼냈죠.
여기 디스크 부분을 빼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디스크를 따라서 검은색 화살표 두 개도 있는 걸 따라서 붙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따라 붙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기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 방향으로 화살표가 정확히 매칭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정확히 이 방향으로 화살표가 놓여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걸 붙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것과 이것을 붙이고 이것과 이것도 붙이고 이것과 이것도 매칭해서 붙이고 이것과 이것도 그 방향 맞춰 붙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너스가 두 개 있는 더블 토러스죠. 그래서 더블 토러스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각각 4개의 화살표 방향대로 붙인 모양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간단한 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토러스가 있고 프로젝트 플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커넥트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오리엔터블 아니면 논 오리엔터블 서피스가 나올 텐데 지금은 이 프로젝트 플랜이 메비우스 밴드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커넥션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나요? 당연히 non orientable surface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non orientable surface가 됩니다. 그럼 non orientable surface는 아까 뭐라고 했었나요? 반드시 NF2 중에 하나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토러스하고 프로젝트 플랜을 커넥션한 것은 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이 n은 몇이 될까요? 이것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매니폴드 중에 특별히 2디멘sional 매니폴드를 같이 고민해 봤는데 이 2디멘sional 매니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히 클래시피케이션이 끝나 있습니다. 오리엔터블 서피스하고 논 오리엔터블 서피스로 클래시파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찾는지 직접 그림을 그려봤는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